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웨스트 프로그램 참가자이자 모인 서포터즈인 모글즈로 인사드리게 된 이주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웨스트 프로그램 2024년도 상반기에 모집이 시작됐다는 소식을 따끈따끈하게 접수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합류한 합격자로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업데이트된 정보를 드리고자 해당 영상을 제작하였는데요. 예비 웨스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모아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웨스트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웨스트 프로그램은 Work, English Study, Travel 이라는 4가지 단어의 약자를 써서 만들어진 한미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국립국제교육원과 미국의 국무부가 함께 주관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은 장기, 중기, 단기 이렇게 3가지의 기간으로 나눠지는데요. 장기는 총 18개월, 중기는 12개월, 그리고 가장 짧은 단기는 6개월로 미국 생활이 마무리됩니다. 어학연수와 인턴십 기간은 장기, 중기, 그리고 단기별로 다 다르니까요. 모집 사항을 꼭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의 장점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자 발급이 쉽다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합격하시게 되면 웨스트 프로그램 참가자들끼리 다 같이 비자를 발급하러 가는데요. 인터뷰가 정말 짧았어요. 예를 들어 저는 인터뷰어가 질문을 2가지밖에 안 했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에 가서 얼마나 있을 것인지, 그리고 2번째는 전공이 뭔지. 이렇게 딱 2가지만 물어본 다음에 바로 그냥 여권을 가져가고 비자 언제쯤 발급될 거야 이러고 가면 돼. 그래서 되게 어리둥절하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4, 5년 전에 보스턴으로 어학연수를 따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때는 F1 비자를 따로 발급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때는 그래도 조금 더 길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체로 그리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정말 스무스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장점은 바로 지원금이 있다는 건데요. 참가비와 생활비는 사실 소득분위별로는 다르지만 왕복 항공료는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다 지급이 되거든요. 출국할 때 100만 원, 입국할 때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어학연수 다음에 어디로 인턴십을 배정이 될지 모르니까 저희가 왕복으로 항공권을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편도로 끊어야 돼서 왕복 항공권 내에서 무조건 커버가 가능하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항공권을 살 때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스트 프로그램 지원 후기 및 꿀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티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서류 전형입니다. 첫 번째로 일단 지원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지원 자격은 기간별로 조금씩 달라요. 필기와 스피킹 점수 모두 필요하니까 꼭 시기 놓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영어 성적은 지원 자격만 충족시키고 나면은 선발 시에 그렇게 크게 보는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성적이랑 학교 성적이 낮다고 너무 낙담하시지 말고요. 지원 자격이 된다면은 일단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웨스트 프로그램에 참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의 다 네이버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를 조금씩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항상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소서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1번부터 4번까지의 항목에 본인의 해외 취업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고 미국에서 필요한 적응력과 유연성,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본인이 받았던 이러한 지원금에 대한 수혜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웨스트에서 중요시하는 다양한 인재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한 인재상들 중에서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본인의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자소서를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번 문항에서는 왜 웨스트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하는지, 참가를 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썼고요.
그리고 마지막 4번 문항에서는 이 웨스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나서 내가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장치로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엮어서 하나의 스토리로 풀어나갔습니다. 자, 이제 다음 1차 면접 전형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서류를 합격한 이후에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1차 면접 전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끌어내야 하는데요. 모든 예상 질문을 취합해서 세세하게 내용을 기록을 하고 외우기보다는 일단 키워드를 중심으로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솔직히 다 외워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분 자기소개만 달달달달 외우고 나머지 예상 질문에 대해서는 키워드만 생각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면접 복장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웨스트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포멀하게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블레이저랑 와이셔츠 그리고 슬랙스, 구두는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이러한 복장들이 잘 갖춰지지 않으신 분들은요, 지자체별로 정장과 구두를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은 바로 임금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만약 같은 회사에서 2명의 웨스티가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무급으로 인턴십을 진행하지만 다른 웨스티는 유급으로 인턴십을 하고 있다고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일단 웨스트 프로그램 자체가 무급을 기준으로 가는 인턴십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생활비나 임금을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이거든요. 일단 그래서 나는 무급 인턴을 무조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저는 웨스트 프로그램 자체를 무급 인턴으로 알고 갔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해당 웨스티랑 직장 상사에게 바로 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폰서인 CV와의 소통을 통해서 어떠한 이유로 유급과 무급의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고 정당한 이유라면 저는 묵인하고 넘어가는 거를 택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체제비에 관련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웨스트 프로그램을 위해서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체제비를 저축을 해왔는지 그리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꼭 한 개씩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키워드를 미리 생각하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에 오셨는데요. 바로 2차 인터뷰입니다. 2차 인터뷰는 본인이 신청한 스폰서 중개기관과 함께 진행하는 영어 인터뷰입니다. 중개기관은 당연히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시차가 굉장히 많이 나요. 동부를 기준으로 14시간 정도 나서 저는 새벽 6시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2차 면접은 1차 면접처럼 그렇게 무겁고 포멀한 그런 면접의 형태는 아니었어요. 내가 어느 곳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거를 스폰서와 내가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리스닝이나 스피킹 실력이 너무 부족해서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스폰서 기관도 저희가 외국인 대학생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버벅대거나 못 들어도 다그치지 않으시고 정말 친절하게 다시 말해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대답을 할 때까지 잘 기다려 주십니다. 이렇게 인터뷰는 한 5분에서 10분? 굉장히 짧게 끝났고요. 대부분의 질문은 전공이 무엇인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인턴십이 아닐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주로 인턴십에 대한 내용을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렇게 딥한 내용도 아니고 본인이 유연성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열심히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의지만 밝히신다면 충분히 잘 통과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3가지 관문을 통과하신 예비 웨스티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넘어야 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우징과 생활비 관리인데요. 해당 부분은 제가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의 스펙과 그리고 조그만한 생활비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꿀팁들을 살포시 얹어두고 가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바로 서포터즈 활동이에요. 이제 미국에 가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에 있는 대외 활동은 포기하게 되는데요. 미국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웨스트 프로그램에서 신청할 수 있는 웨스트 서포터즈예요. 영상, SNS, 그리고 웹툰 등으로 팀이 나누어져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콘텐츠를 업로드하면서 소소한 용돈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어학연 수가 시작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이후에 선발을 시작했고 한 5주차 정도 됐을 때 선발이 완료돼서 이제 활동을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예요. 차기 웨스트 여러분들도 어학연 수가 시작하고 3, 4주 이후에 서포터즈 선발이 진행이 될 거예요. 이러한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미리미리 본인의 블로그나 SNS를 조금씩 가꿔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모인 서포터즈인데요. 현재 모글즈 14기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적극 추천드리는 서포터즈입니다. 일단 모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모인은 정부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해외 송금 전문 금융기관인데요. 가장 좋은 점은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싸고 송금 시간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유학생 인증을 하시면요, 송금 수수료가 아예 없는데요. 심지어 환율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약간 눈치를 잘 보고 있다가 원하는 환율이 되었을 때 바로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한 바로는 1월 2일에 송금을 신청해서 1월 4일에 미국 체이스 은행으로 바로 송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인 서포터즈 모글즈에 대한 얘기도 한번 간단히 해볼게요. 모글즈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송금 수수료 할인 혜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인이 이미 다른 은행에 비해서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모글즈가 되면은 최대 할인 혜택을 적용해서 송금을 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렴한 수수료로 빠르게 송금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목돈을 모아서 보내기보다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생활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바로 서포터즈한테 빼놓을 수 없는 활동비입니다. 모이는 달마다 활동비를 지급해주는데요. 영상팀을 기준으로 최대 월 12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합니다. 12만원이면 약 100달러 정도 되는데 100달러면은 미국에서 식료품을 기준으로 약 1주 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이거 정말 놓치기 아까운 혜택이니까요. 여러분들 기간이 맞으시다면 모인 서포터즈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길 권장드릴게요. 그 이외에도 모인과 제휴된 회사에서 할인이나 무료로 혜택을 제공을 받을 수 있고 모인 측에서 우수 활동자 시상과 인턴 시 서류 전형 면제의 혜택도 제공되니까요. 해외로 떠나시는 유학생 여러분 모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14기 모글즈는 마감이 되었으나 2024년도 하반기에 15기를 다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웨스트 프로그램 참가자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하반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원하면 좋을 서포터즈이니까요. 하반기에 웨스티로 신청된 모든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신다면 모인 서포터즈도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6개월 동안 차곡차곡 저의 미국 그리고 모인 서포터즈 생활 기록을 열심히 해 나갈 테니까요. 매달 업로드되는 이 영상들 잘 봐주시고 저의 서포터즈 후기 영상도 콘텐츠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들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웨스트 서포터즈이자 모인의 서포터즈 모글즈로 인사드린 이주현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하우징과 생활비 관리에 대한 챕터를 가져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